자, 보십시다. 일단 여러분들 그 숙제를 해요. 오늘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 파트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부터 보시죠. 오늘 12페이지는 다 잘 푼 것 같고 13페이지에 질문 109, 110 자, 109, 110 이게 109, 110이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질래 진짜 말하다 109번에 이 X가 들어있는 이런 109번은 미안합니다. 이 X가 아니라 파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X가 있는 게 그죠? X가 제시된 게 없는데 X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걔를 파이로 보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이야기는 110번으로 그냥 할게요. 네, 똑같은 얘기라서 이게 우리가 삼각함수 파트에서 그 삼각형 ABC에서 뭐 이런 식의 가게 되는 얘기를 할 때 B 더하기 C 보통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삼각형 ABC에 대하여 라고 나오는 얘기는요, 이게 ABC가 각을 의미하는 걸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대문자는 알겠죠? 얘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나? 파이다. 요거 하나 쓰라고 내는 문제 알겠죠? 네, 저거 하나 활용하는 얘기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B 더하기 C라는 건 B 더하기 C가 얼마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A겠죠. 이런 걸 적용해서 정리해라 라는 의도입니다. 삼각형을 준 건 알겠죠? 다른 뭐 새로운 힌트가 더 나오는 건 없고 알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10번을 적용해보면 2 사인 제곱 2분의 B 더하기 C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1이 0이다 를 만족하는 사인 A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 정리하는 얘기죠. 얘 정리하면 사인 제곱 바로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아닌가? 요게 됩니까? 그렇죠? 요 변환점 뭐예요? 코사인 제곱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2분의 A 더하기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1이 0이다.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코사인을 구해라 이 말이죠. 해보시면요. 지금은 사인 A에 알겠습니다. 가보죠. 인수분해하면요. 21, 11 A 마이너스 2 코사인 A 2분의 A 마이너스 1과 2 코사인 아니구나 코사인 2분의 A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됐습니까? 처리하면 코사인 2분의 A는 2분의 1 또는 코사인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상황됐습니까? 자, 이 중에 뭔지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삼각형의 각이니까 우리가 지금 A에 대한 각을 얘기하자는 거죠. A란 각은 0과 파이 사이밖에 안 되는 거 이해됩니까? 삼각형 하나의 각이 180도 넘어갈 수 없을 거니까 그렇죠? 이 파이로 닦였죠. 그렇죠? 요 범위 있을 것이고 내가 구하는 2분의 A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 말은 얘는 얘가 되는 얘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음수는 없다는 거죠. 얘가 답이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이거 특수각 아니야? 그죠? 특수각이잖아. 2분의 1가 몇이라는 거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라인이 어디죠? 3분의 8이죠. 그렇죠? A는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오케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사인 A는 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는 얘기죠. 3분의 파이 라인의 사인은 2분의 루트 3
9호는 2, 3면 플러스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14페이지로 가시면요. 113. 몇 번? 113. 아 113. 113도 가볼게. 113. 113 봐봐. 113. 113입니다. 113이에요. 113.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비현실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이씨 기준이 없으니까 나도 헷갈리네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 y는 코사인 2분의 1x. 수연아, 뭐가 바뀐 거지? 수연아, 뭐가 바뀐 거지? 기본형 그래프에서 뭐가 바뀐 거야? 주기가 얼마죠? 4파이. 그럼 우리가 원래 쓰던 2파이 자리가 뭐겠어? 4파이. 원래 쓰던 파이 자리가 2파이. 이하면 되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봐봐. y는 k를 긋고 y는 마이너스 k를 그은 거야. 요거 라인 잡기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a로 돼 있지? 이게 라인이야. 알겠죠? 쌤, A가 예각이 아니잖아. 예각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상관없는 게 어쨌든 얘는 주의가 이거 벌어진 거니까 어차피 그 라인은 똑같습니다. A가 라인인 거죠. 알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B가 여기 있는데 B가 얼마겠니? B는요? 2파이 마이너스 A겠죠.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여기 대칭이야. 그 숫자가 바뀐 것 뿐인 거지. 알겠죠? 그 다음요. 여기는 C는요? 2파이 플러스 A겠죠.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죠? D 같은 경우는 여기 D 있구나. D. D는요? 4파이 마이너스 A겠네요. 4파이에서 빼야지. 여기서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을 구해라. 코사인 3분의 2C 4파이 더하기 2A랑 B 더하기 C 얘랑 더하면 6파이 마이너스 2A 사라지죠. 3분의 10파이네요. 이해됩니까? 그죠? 3분의 10파이는 각이 너무 크니까 2파이 빼 3분의 4파이. 그죠? 3분의 파이 라인이야. 2분의 1. 몇 사죠? 3, 4 마이너스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또 114, 115, 116 잘 풀었어요? 어렸을 텐데 아니구나. 딱 그 어려운 문제만 우리 용기가 털렸네요. 114, 115, 116이 이 중에 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비슷하긴 한데 114를 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114 봐봐. 요 라인이 저번에 쌤이 좀 강조했었던 뭐랑 같냐면 123번 같은 편차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왜 123번을 풀 때 일단은 뭐 정리한 다음에 그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알겠죠? 뭐 수투에서 문제 풀듯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걸 푼 거죠. 그렇죠? 얘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그 치환을 이용해야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2분의 여러분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요 이거 변환시키라고 준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알겠습니까? 변환할 수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하시고 알겠죠? 얘는 적용하면 마이너스 2 사인 x 더하기 k는 0. 얘가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지금 된 거죠. 원기 알겠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원기 이해돼? 이해돼? 이건 보고 있어? 그럼 봐봐. 얘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죠. 왜냐면 아니 이걸 내가 풀 수도 없잖아. 첫 번째 풀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뭐
배운 게 없잖아. 그쵸? 치환은 sin x를 t로 치환하자. t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왜냐면 x의 범위가 없어요. 다 가능한 얘기일 거니까. 그쵸? 그 문제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는 0.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 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죠? 만약에 주목 요 범위랑 치환 환경이 아니라면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런 문제라면요 판별식이 0보다 더 낫다. 끝. 그냥 알겠죠? 얘는 그러면 안 되죠. 왜? k 범위가 t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푼다고? 그림으로 풀어야지.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네가 그려서 직접 교점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알겠죠? 그럼 얘를 그림 그리려면 원기야. 넌 어떻게 그릴 거니? 얘를? 어떤 함수를 그릴 거야? 얘를 그릴 때? 우리가 표현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봐봐. 이 방정식을 그리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방정식은 그릴 수가 없어요. 푸는 거지. 알겠죠? 이 부등식을 그리면 잘못된 표현. 부등식 어떻게 그리고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알겠죠? 그럼 표현이 잘못된 거야. 알겠죠? 그렇게 무식하게 표현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y는 뭐뭐뭐의 그래프와 y는 뭐뭐뭐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죠? 원기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야? 내가 표현을 잡아준 거니까 잘 얘기해봐. t제곱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k.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수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분리시켜서 좌변 원기야 내가 y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어를 얘기하세요. y는 마이너스 k 이거 두 개 그리겠답니다. 좋아요. 제일 좋은 접근입니다. 알겠죠? 그럼 t의 범위는 요 범위 그리면 되겠죠? 아래로 불러 꼭지점 t좌표 1이죠. 그렇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 되고요. 3차나 4차 나올 수 있어. 미분해서 그리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뭐 이쯤 있지 않을까요? t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여기니까 그림을 여기만 보라는 거야. 여기는 안 볼 거야. 그죠? 높이 구할게요.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3인 3.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여기 사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즉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색칠되어 있습니다. 체크 잘해야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끝.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걸 잘 다루는 게 일단 필수적인 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3도 함수 마찬가지고 알겠죠? 이런 치환에서 생기는 범위에 따른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겠죠? 그렇게 연동되는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원이 아까 120번 풀었네요. 여러분 이 Y축에 대해 대칭이 다 잘 해결했어요? 일단 뭐 편하게 체크하시고 네, 120번은 못 풀어드릴게요. 얘는 119 그래프 못 풀었어.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잘못 전달했어요. 봐봐. 119번은요 탄젠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수연아 왜 안 되지? 탄젠트를 바꾼다라는 건 양변의 코사인을 나누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수연아 좀 알려줘봐. 우리 예원이가 그렇게 했대잖아. 이게 아니야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고. 모르겠어. 서훈아 119번을 풀려고 딱 하는데 선생님 사인 코사인 연결되어 있으면 코사인 나눠 탄젠트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서훈아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원기야. 그때도 원기 대답했나? 누가 대답했는데? 왜 안 되지? 코사인 0이 답이 아닐 겁니다. 0은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0은 아닌데. 뭐 우리 원기가 그래요. 뭐 아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거는 뭐
10% 정답. 알겠습니까? 10%밖에 안 돼. 도현아, 왜 안 돼? 아니 내가 저번 정확히 얘들아, 제 말을 듣고 계신 거죠? 저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번 수업 바로 리뷰해 드릴게요. 사인 x는 코사인 x다. 1번. 만족하는 x를 구해라. 그럼 선생님 이거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루트 1 했거든. 루트 2. 상관없어. 이런 거 같은데? 루트 3이었나? 루트 3. 루트 3. 상관없어요. 이런 거 아니면 문제 똑같이 하자 그냥. 이런 거 나눠도 돼요. 알겠죠? 근데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요. 원기가 얘기한 선생님 나눌 때는 0이 되는 경우를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체크는요. x에 0을 넣어보면 돼. 우리 지금 실근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0 넣으면 0은 1이다. 아니죠. 그렇죠? 0이 근이 아님을 확인했죠? 그지? 그러면 x가 이게 아니구나. 무슨 소리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코사인 x가 0이 되는 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나누려면. 알겠습니까? 이거 풀이에 큰 지장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확한 개념적 논리를 잡기 위해서 알겠죠? 설명하면 중이니까 나누고 싶으면요 0이 되는 경우를 체크해 봐야 돼. 알겠죠? 여기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코사인이 0이 되는 거 뭐 있어? x는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입니다. 말고 없어요. 저 범위 안에서. 그렇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얘는 0되는데 얘는 1이잖아.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0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에 답이 없어. 알겠습니까? 여기 답이 없는 게 확인됐으면요 코사인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 라고 우리 인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눠도 돼. 나누면요 탄젠트 x가 1이다. 요 범위에서 이거 풀면 정답. 잘 푼 겁니다. 가능한 도이죠.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푼 거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크다거든요. 이쪽이. 다음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맞죠? 선생님 0인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인 거 확인하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버리면 0이고 1이니까 답이 되네? 답이 된다 이거. 2분의 3파이는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답이 안 돼. 얘는 일단 답 하나 구했는데 2분의 파이 답이야 일단. 알겠습니까? 자 0이 아닌 경우를 나누고 싶은데 0이 아니다 치면은 나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부등식은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부등식에 뭔가를 곱하고 나눌 때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 부호, 코사인이 항상 양수야? 항상 음수야? 네가 알아? 나도 어떻게? 부등으로 바꿔야 돼, 앱둬야 돼. 그잖아. 애매하잖아. 근데도 나누고 싶어? 해 그럼 나누게. 나눠볼게. 자, 선생님 코사인이 잠깐만요. 자, 이거는 좀 잡다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이 성장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나누고 싶어? 알았어. 코사인이 잠깐만 있어봐. 1, 3면에는 양수고요. 2, 4와 3, 4는 음수고요. 4, 4는 양수네. 그렇죠? 나누면 이렇게. 첫 번째 1, 4,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는요. 나눠 탄젠트 x가 1보다 크거나 풀면 돼. 양수니까. 두 번째 x가 2, 4부터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3, 4까지 계속 음수야. 그렇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작다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2분의 파이 답이었으니까 이거 넣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누는 거니까 빼자. 답은 하나 구해놨으니까. 요 범위에서는요. 탄젠트가 나누면 부등호 바꿔야지. 얘를 풀면 됩니다. 세 번째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너는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0보다 빼자. 0은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탄젠트 x가 양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풀어서 답이 나오겠죠? 이 범위 안에서만 답을 구하시고요. 여기 풀어서 답이 나오겠죠? 범위 안에서만 답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다 합쳐버리면 합집합. 정답!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풀이하는 힘이 좋아야지. 그잖아. 모르는 내용은 아니야. 다만 지내고 싶어? 확실해야지. 이랬어요? 이런 식의 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상황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상가함수든 지수로그 함수든 미분이든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뭐라 불러? 논리적인 판단. 알겠죠? 수능이 무슨 뭘 묻는? 야 문과 애들한테 수학을 왜 가르치는 거야? 논리적인지 판단하려고. 수학 잘하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수학 안 쓰잖아. 내가 뭐 예를 들면 나 영어 교육학과 할 건데 나한테 수학을 왜 잘하래? 네가 논리적인지 모르겠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줘요. 애매한 걸 던집니다. 네가 잘 케이스 분류해서 다 풀어. 그럼 4점이야. 알겠습니까? 분류가 없어? 3점이야. 그냥. 알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 능력은 필요해요. 이 분류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꼬장꼬장해. 그거 중킬러야 그러면. 알겠죠? 틀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 길었으나 나누는 건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사인 x. 이게 나중에 수능용 공부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나눠서 그 코사인 나눠서 푸는 거 가능은 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내가 한 분류를 지가 해서 해봅니다. 아 얘가 이제 수능용 실력이 생길 아이입니다. 왜? 진짜 되나? 나 답을 구할 수 있는 버전이 되나? 해보는 거죠. 엄청 좋은 공부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쵸? 여러분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 공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실력이 상승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그렇게 풀 필요는 없죠.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래야지. 얘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y는 sin x를 그리고 y는 cos x를 그려서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냥 뚫어내야죠. 그냥. 알겠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이건 저번에 선 풀어준 문제라서 가볍게 갈게요. 사인이 0이 아까 내 기억에 색칠되어 있었고 2파이가 빵꾸. 이렇게 꼼꼼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보고 탁탁탁 이렇게 알았냐고.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그 실제 삶은요. 네. 정말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꼼꼼하지 못해요. 뭐 흘리고 다니기도 하고. 쌤 어릴 때 유년 시절 나는 비 와도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하도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맨날 들고 가 그냥. 나는 비를 그냥 맞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들고 나가봐야 어디선가 나는 흘리고 와 그냥. 그래서 나는 안 들고 와요. 안 들고 다녀요. 그 습관이 지금도 이제 이어져가지고 지금 나는 비를 그냥 맞고 다닙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비 오면 나 익숙해요. 그래서 나 우산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비 맞는 기분 나쁘지 않아.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상관이야. 알겠죠? 그렇게 흘리는 사람이야. 근데 수학 문제 풀 때는요 완전 꼼꼼해져요. 자기 제어를 해야 돼. 자기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선생님 저는 원래 그래요. 이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야. 공부할 때 빨리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잡혀 이거. 알겠습니까? 되게 깐깐해져야 돼. 쌤이 이 학업 외적인 어떤 삶을 딱 여러분이 만약에 딱 나를 본다. 그러면 와 저렇게 허술한 사람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러고 산다고? 저렇게 쿨하다고? 막 이렇게. 이 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는 사람이 이제 쌤과 정반대의 어떤 캐릭터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H 그죠? H쌤 같은 경우는요 계속 놀래요. 나를 까도 더 놀래. 쌤이 이렇게 쿨하다고 이런 더 놀란단 말이야. 그 사람은 정말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조절돼야 돼. 근데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게 수능형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런 자기 제어 능력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영어 할 때는 또 이렇게, 수학 할 때는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야 과목마다. 그렇죠? 그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한다고. 했으니까 잘한다고.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 좀 꼼꼼하게 딱 봐봐. 나 같은 수능상 이렇게 산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1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조교로 졸업하고 조교로 온 친구들 있잖아요. 조교로 온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놀랍니다. 이제 선생님 이런 면이, 선생님 이런 면이, 선생님 이런 면이, 선생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놀라긴 하는데, 그죠? 조교로 이제 나를 그렇게 생활면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래도 선생님 좀 이렇게 좀 좋은 평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뭐 그렇긴 합니다. 그죠? 가시죠. 봐봐. 자, 이 상태이고요. 그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서 일단 안 그을게요. 여러분들 그림 안 잡히면 그 다 잘라서 그려. 이렇게 이렇게 생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내가 이걸 뭘 안 쓴 거야. 여기가 파이일 것이고 여기 2파이죠. 2파이.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동현 알겠어? 여기 만나는 게 얼마야? 4분의 파이죠. 아니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는 기준은 그냥 인지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4분의 파이죠. 여기는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입니다. 알겠어요? 교점을 챙기는 이유는 봐봐, 부동호에 는이 있어. 그럼 교점을 색칠해. 이렇게 이런 꼼꼼함을 잘 가지세요, 여러분.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사인이 더 코사인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사이가 노란색 사인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쪽이 답인 거죠. 정답은 4분의 파이부터 x가 4분의 5파이 사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판단들을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얘는 지금 뭐 나눠서 하겠다, 뭐 그냥 그리겠다. 그 모든 거는 여러분 실현 가능한 상태로 알겠죠? 진행시키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120번에 위에 거 아래 거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코사인 A 알파가 바로 풀어볼게요. 2분의 루트 3. 뭐 알파 예각이네요. 뭐 알파 범위가 되게 작고요. 베타는 이제 한 줄이 다 줬네요. 바로 풀죠.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y는 코사인 알파를 그리고 y는 2분의 루트 3을 그리고요. 라인을 잡아볼게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6분의 파이 아닙니까? 라인 잡아놓은 거야. 문제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y는 코사인 알파 그릴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어진 범위를 잘 신경 써서 그리세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게 코사인 알파를 그린 거죠. 여기 알파축. 알파축. 그죠? 얘가 말하는 y는 2분의 루트 3이 위에 붙어있겠지. 이렇게 y는 2분의 루트 3. 여기가 6분의 8입니다. 그죠? 얘보다 작은 범위니까 알파는요. 는이 있어요. 색칠하시고 헷갈리면 색칠하시고 6분의 요게 작잖아요. 요게. 그죠?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2분의 8을 작다. 알파의 범위는 구해서 있다. 됐어요? 이제 그럼 사인 알파가 이번엔 사인 알파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루트 2. 4분의 파이 나뉘죠? 4분의 파이 나뉩니다. 사인 파이 드릴게요. 이거 알파네. 왜 준 거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인 알파. 사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사인. 그 다음에 y는 2분의 루트 2. 가운데겠죠? y는 2분의 파이. 여기가 좀 별로네. 4분의 파이. 색칠이 그렇죠. 작은 쪽. 여기서 구한 알파는요 0보다 크고 4분의 8을 적어놨다. 됐습니까? 그죠? 분수식 도면 풀었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둘 다 만족. 그럼 교집합 어떻게 돼?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요게 정답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계속 할게요. 자,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요게 이제 사실은 그죠. 선생님 다시 정리할 때 이거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저 멀리 있을 건데 오늘 뭐 정리 한번 해드리죠. 봐봐. 요거는 정말 간간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소리 알겠죠? 잘 안 나오는데 진짜 가끔 질문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치는 있을 필요가 있고 뭐 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죠. 동경에 필기장문이 있을 거예요. 일치 또는 대칭. 을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걸 얘기입니다. 얘는 요 한 단어가 기억되면 제일 좋아요. 얘는 물론 요 앞에서는 보통 두 개의 각을 주고요. 야 동경 일치해 구해봐. 뭐 x로 대칭이야 구해봐. 원점 대칭이야 구해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알겠죠? 요걸 어떻게 대응하냐? 두 각의 합 또는
차의 성질을 파악해서 푸셔야 돼요. 필기장에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이 적혀있긴 합니다.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안 나와. 내신 때는 외우면 좀 편하긴 할 건데 알겠죠? 어차피 수능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거 외우려면 노트를 매일 보고 있어야 돼. 아니면 케어 안 돼요. 알겠죠? 나오면 뭐였더라? 엉켜. 틀릴 거야 어차피. 공부를 하지 앞으로 안 나와. 완전 까먹으면 두세 달 지나잖아 또 나와. 또 뭐였더라? 아 저거 틀렸는데 또 틀려. 그 다음 또 안 나와. 뭐 이런 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매일 노트를 볼 자신이 없으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로 딱 하든가 아니면 되게 성실하게 딱 챙겨 놓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래야 먹는다고 알겠죠? 봐봐. 요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요. 봐봐. 동경일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각을 만들 때 여기 알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알파야. 얘랑 똑같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여기에 동경이 있다는 거죠. 이 파란색 베타 할게요. 근데 이 베타가 알파랑 똑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두 바퀴를 돌고 왔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이렇게 한 바퀴만 차이 나게 만든 다음에 이 파란색이 베타야. 베타란 각에서 알파를 빼면 즉 지우면 한 바퀴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성질인 거야. 즉 베타에서 알파를 빼니까 한 바퀴인 거야. 무슨 말이냐? 동경일치는 두 각의 차가 한 바퀴면 돼. 혹은 2n파이가 되면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쌤 갑자기 2n파이 뭡니까? 2n파이는 요게 무슨 의미냐면 꼭 한 바퀴 차이가 아니라 두 바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몇 바퀴 돌면 돼 라는 의미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동경일치하는 건 둘의 차가 몇 바퀴가 되면 돼.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 두 번째 소재 가볼까요? X축 대칭 찾아볼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찾는 거야. 자, 두 각이 X축의 대칭이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만약에 알파이다 치자. 그죠? 얘 대칭은 그럼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이만큼이 베타라는 건데. 그죠? 그럼 이번에는 봐봐. 파란색에 노란색을 지워야 되겠어? 노란색을 채워야 되겠어? 채워야 되겠죠. 노란색만큼의 각의 양을 채워주면 한 바퀴야. 아 얘는 합이 한 바퀴면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에 왜 2n8 쓰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몇 바퀴란 표현인 거야. 꼭 한 바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반각이잖아 일반각. 그래서 그런 식의 조건이 필요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자 문제 가볼게요 이제. 자 얘는 지금 나한테 봐봐 알파의 범위 구했어요. 얘입니다. 베타는요 그냥 한 주기 안에 있대요. 이 정도만 알고 가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알파랑 베타가 뭐래? Y축 대칭이에요. 지금 그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나로서도 이걸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필기장인 거 알겠죠? 왜 나도 항상 찾아왔으니까 알겠죠? 자 Y축 대칭이야 찾아봅시다.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지? 뭐 아무 때나 하나 그거 이렇게 얘가 알파 치자. 그러면 베타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칭으로 괜찮습니까? 이만큼 베타네요. 그죠? 그러면 합이야 차야? 합이네요. 알파를 채우면 파이잖아. 그치? 정답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라고 몇 바퀴 돌고 파이다. 일반각의 표현이 필요한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n은 당연히 뭐다? n은 정수겠죠.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봐봐. 베타는 0과 2파이 사이야. 알파는 좀 예각이야. 그죠? 둘을 더하면 둘을 더한 게 파이는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예각이랑 한 주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더하면 파이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 더하기 파이가 3파이라는 건데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죠. 왜? 얘는 뭐 2파이까지 커질 수 있지만 얘가 뭐 저거밖에 안 되는데 둘을 더해서 3파이 어떻게 돼? 불가능이죠. 삼가함수가 어려운 게 이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인 거야.
왜? 계속 범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문제에서 맞는 걸 딱 정확히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봐봐.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요. 이거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둘의 합이 마이너스 파이란 얘기야. 불가능이죠. 왜? 아니 얘랑 얘랑 더해도 되게 무서워. 말이 안 되죠. 아 결론적으로 얘란 얘기네. 이랬어요? y축 대칭을 통해서 저거 잡아준 거야 지금. 오케이? 이 문제 뭐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봐봐. 결국은 알파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야. 베타의 범위를 구해봐.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요거 이렇게 보이겠어 봐봐. 내가 베타의 범위 구해볼게요. 베타가 뭐지? 베타는 알파가 뭐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파이야. 이해됩니까? 그지? 나 베타의 범위 구하는 거죠. 알파가 이 범위일 때 이 자식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니야?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알파가 이 범위일 때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x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사이에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파이라는 직선이 있어. 치역을 구해봐. 좀 어려운 걸 썼나? 아무튼 y 범위 구하는 거. y의 범위 구해봐. 저 상황에서 이거 느껴지시겠어요? 그럼 눈이 아주 좋은 거야. 앞으로 이 함수 해석에서 엄청난 발전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요소의 눈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내가 저번 치어를 때 얘기했잖아. 이렇게 범위 구하는 거 함수로 봐야지.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풀 수 있지만. 알겠죠? 그럼 봐. 베타의 범위는 요거 직선이죠. 감소하는 직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큰 걸 대입한 게 최소, 작은 걸 대입한 게 최대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큰 걸 대입하면 4분의 3파이 이게 최소 뻔한 거예요. 작은 걸 대입하면 6분의 5파이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베타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되겠습니까? 네,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주어진 부등식 정확히 풀어놓고 뭐 어려운 이야기는 y축 대칭 때문인 거죠. y축 대칭은 쌤이 뭐 정리해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잡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범위를 구하는 문제라서 정확히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요걸 정리하면서 봐. 우리가 두각의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 이런 것들 처리할 때는요. 요 말을 다 기억하세요. 필기장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적혀있지만 그걸 아예 없애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잡아서 풀어야 돼. 알겠죠? 어차피 그게 필요할 거야. 오케이? 그거 그 내용을 보면서 기대서 풀지 마시고 알겠죠? 무시하고 푸세요. 우리 목표 좀 좋겠다. 대롱대롱하네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마무리하고 오늘 조금씩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단하시죠? 뭐 이거보다 거기 수도 있어. 질문이요? 네. 급하게 오는 의미가 없네요. 다들 바쁘시네요. 각자 자기 생활 하시느라 바쁘시네요. 네. 급하게 들어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여기 y축에 대한 정신은 그렇다 치고 또 126번 127번 130번 알겠습니다. 다시 가보죠.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1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원할게요. 16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라는 무슨 말이겠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적용하면 아마 그 삼등함수 껴있는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등함수를 또 치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인수분해 되는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면 되는 일이라 그거와 유사한 형태는 여기 126번을 풀 거니까 여기서 해보죠. 126번입니다. 130번을 풀고요. 126번을 풀면서 여기 관련된 2차식 정리까지 좀 꼼꼼하게 해드리면 네, 되겠네요. 그렇게 두 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0번 보시죠. 130번. 130을 풀고 126번을 풀어드릴게요. 130번입니다.
130번. 두 개 그리면 되죠. 그죠? y는 이 절대값을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봐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 있죠. y는 절대값 fx. 요거는 이제 될 줄 알죠? 이 어떻게 그려요? 말로 해보면 y는 fx를 그리고 x축 아랫부분을 꺾고 올려라. 그죠? 요건 어떻게 그려요? 잠깐만 뭐라고 그 주어를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주어를. 네. 영은 네. 이게 보세요. 뭐라고요? 0보다 누가 0보다 큰 쪽인데 되지? 그렇죠. x가 0보다 큰 즉 x가 양수인 범위는 원래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무슨 대칭? 대화가 아니 메인 얘기는 안 하고 그거를 y축 대칭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두 개만 나온다 했잖아. 절대값 관련된 문제는 알겠죠? 요 두 개 나가야 돼. 그렇죠? 얘는 엄청 잘 나오고 얘는 뭐 꽤 나오고 요런 상태로 보시면 되죠.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꽤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고 얘는 얘만 정리하면 x가 양수일 때는 y는 fx와 그래프 같을 거니까 얘를 그려놓고 그리고 일단 a가 음수인 범위는요 얘가 마이너스 x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를 y축 대칭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린 후 그 그림을 y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걸로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요. 자, 절대값 코사인 2x는 파이분의 2x입니다. 7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나온 거죠. 그죠? 들어보시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 y는 이제 이렇게 방정식을 두 개로 찢는 건 좀 익숙하시죠, 이제? y는 파이분의 2x.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질문인 거지. 됐나요? 그래 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리려고 하는데 코사인이 원래 방향을 잡을게요.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밑에 꺾고 올리면 이게 툭툭툭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야? 0이고요. 최대는요? 1일 거란 말이야. 뭐 주기가 움직인 거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런 반경을 잡아주는 이유는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뭐가 중요하겠어? y가 0일 때는 이게 0,0을 지나네요. 그죠? 그리고 y가 1일 때 얼마냐고 이게 중요한 거지. y가 1 되려면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네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요 좌표를 딱 챙기고 푸는 친구는요 이미 뭘 알고 푸는 거야 지금. 알겠죠? 이 점이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맥스가 1이기 때문에 1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난다는 건요 2분의 파이를 넘어가 버리면 얘랑 만날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릴 거냐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야. 이 그래프는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충분해. 더 이상 그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푸는 거랑 이걸 모른 채 그냥 다 그려가지고 다 찍어가면서 교점 찾는 거랑 똑같이 문제 맞췄겠지만 실력은 완전 달라요. 그럼 이 완전 다른 게 어디서 발현되냐? 수능형 문제 발현되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푸는 친구들은 그런 걸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이것만 풀고 제끼는 친구들이 못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 디테일들이 없이 푼 친구들이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런 공부를 해놔야 돼 자꾸.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 가보시죠. 코사인 우리 0부터만 그릴 거지? 이렇게. 얘가 보자 0,1을 지나죠. 잠깐만 주기 잡을까 주기. 주기가 얼마냐? 주기 8이잖아. 그죠? 그럼 반주기만 그리면 되네. 그지? 그죠? 헷갈리면 한 주기 그려놓고 내가 쌤 잘라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0,1을 지나고 원래 그림이 잠깐만 주기가 파이라고? 파이 2분의 파이 가운데 원래 코사인이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잘하죠? 맞습니까? 꺾어 올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뭐 더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 줄 그려놓죠. 됐어요? 그냥 요만큼은 그리지 않으면 한 줄이 그냥 써느냐. 알겠습니까? 직선 그려보면 직선은요 0,0을 지나고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니까 2분의 파이 콤마 1 딱 0을 지난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교점이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죠?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교점 개수는 세 개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126번 이야기입니다. 쌤이 특히나 수원이 고1 과정의 2차 함수와 워낙 연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수투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겠죠? 이걸 나올 때마다 제가 이 풀세트 정리를 해드리는데 뭐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알겠죠? 지우겠습니다. 지금 하는 또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제 다시 이야기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봐요. 2차 방정식의 실근 관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거 이제 여러분 틀은 아마 또 기억날걸요? 내가 여러 번 설명해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래요. 어떻게 풀죠? 판별식으로 풀죠. 여러분 외워두세요. 좀 이건 다 아는 거고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근의 부호를 확인하래요. 어떻게 풀죠? 근과 계수 관계만 확인하면 되나? 아니, 대답을 하세요. 아니, 네가 대답했어.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잖아. 되나? 근과 계수 체크. 안 돼. 알았어. 근데 근과 계수 필요해. 알겠지? 반만 아는 거야. 근데 의미 없잖아. 그렇잖아. 어차피 반만 알면 풀잖아. 틀릴 거야 또. 그잖아. 그치? 봐봐. 판별식은 기본으로 체크해줘야 돼. 왜? 실근이 있어야 부호가 있는 거잖아. 허구는 어차피 부호가 없어요. 그거는 부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근과 계수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근과 계수는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 체크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말로 한번 해볼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너네 어떻게 풀 거야? 식이 있어요.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떻게 풀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왜 눈이 들어가죠? 두 근인데? 네? 중근이 두 근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눈 들어가야 돼요. 너무 잘했어. 눈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같은 두 근이 중근이에요. 알겠죠? 여기 다른 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맞고요. 또 그러면서 뭘 확인해야 돼?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돼. 이거 다 확인해야 돼. 저거 다 앞으로 답이 나왔어. 그 정답이야. 이게 잡혀 있어야 돼. 왜? 앞에 막 삼각함수고 뭐 지수로 구함수 나발이고 막 한데 마지막에 툭 던진단 말이야. 할 줄 알아 답을 구할 거 아니야. 오케이? 이게 결합돼 있다. 그러면 3점짜리 빡센 문제의 뭐 상황 아니면 4점짜리 쉬운 문제일 수 있어. 알겠죠? 4점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의 레벨이라. 알겠죠? 만약에 두 분이 모두 음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이면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 풀면 정답. 이해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둘의 곱만 판별식 불러봐 우리가. 영어도 써야 되고요. 왜 없어? 그렇죠. 다르서 같을 수가 없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합은 안 해? 합은 모르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했죠? 하지만 이렇게 풀면 아마도 맞출 수 있을 문제가 많긴 할 텐데 못 푸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드릴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 판별식이 막 4차, 5차, 9도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함정 판 거야 선생님들이. 알겠죠? 그런 경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근데 원기 많이 기억하고 있어. 내가 원기를 좀 뭔가 공격한 느낌이 들지만 아니야. 너 지금 대답 잘하고 있어. 알겠지? 하지만 정확도 떨어지니까. 그럼 또 틀릴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얼마나 안타깝냐. 알겠지? 얘만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드릴 때 이런 얘기 적어놨어요. 단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알파, 베타가 음수인 것만 확인. 아까 원기가 이게 기억이 나서 얘기를 했다가 확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판별식 끌고 온 거야 지금.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두근의 곱이 음수인 경우는요 판별식은 그냥 양수예요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구조를 좀 설명해 줄게요. ax 제곱 플러스 봐봐. 이게 이해를 하면 또 이렇게 또 꼼꼼한 암기 없어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이런 이상방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 칩시다. 알겠죠? 오케이? 난 지금 얘 둘의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달라. 알겠죠?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두근의 곱은 뭐겠어? 이게 a분의 c인데 얘는 이미 음수인 걸 거 아니야. 부호가 다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내가 판별식을 해봤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어차피 양수 아닙니까? 제곱이니까 그쵸? 근데 이 두분의 곱이 그 음수가 되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a랑 c가 부호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ac도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플러스겠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얘는 양수겠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음수만 되면 무조건 실근을 가질 것이고 하나가 음수근 하나가 양수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인 상황으로 상관이 없지만 이게 가운데다가 이상한 식을 박아버린다고. 가령 예를 들면 실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봐봐. 내가 해볼게 막 이상한 거. x 아니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좀 이상한가? 이렇게 할게요.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서로 다른 쓰기 귀찮아서 부호의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내버리면 요것만 딱 기억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잠깐만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를 하는 순간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a 더하기 4ac 맞죠? 0보다 크다를 풀어낼 거 아니야. 감당이 안 되는 식을 일부러 던진다니까. 이거 풀다가 시간 다 빠지겠죠. 이랬습니까? 이런 4차 함수의 부등식을 풀려면 그거 그래프로 가야 돼요. 너는 풀 수는 있어요. 4차 함수를 fx 잡아가지고 미분을 때려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극값 잡아서 그린 다음에 y 인형을 그어가지고 얘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잡아내면 되겠죠. 쌤 말도 이해는 되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이런 대화들이 이제 제가 중요해지는 시간이 수능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이걸 가버리면 그쵸. 그 문제는 안 되고 시간 날리고 그냥 그 시간 폭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답이 뭐겠어? 두분의 곱이 뭔데? 얘분의 2a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음수면 돼 그냥. a는 2분의 1보다 작다. 끝.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고3 입장에서는요. 저런 게 이 1번 말고 1번 자주 나오잖아. 자주 나오면서 나오는 그 고1 내용들은요. 별로 쌤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맨날 잔소리 듣고 물론 단단하지 않은 부분도 보면 있겠지만은
계속 만나기 때문에 결국 공부하면 잡혀 그거는 알아서. 근데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 이런 디테일 3번 이거 계속 틀려. 왜? 자주 안 나오거든. 이게 3학년들이 이게 어려워지는 4점짜리 문제 털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주 안 나오는 고1 수학들 기억이 안 나거든. 정확도 떨어진다고. 그러면 수원수투나 확통 같은 다 풀어놓고 결국 마무리해서 틀려가지고 틀려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노트를 매일 읽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라인들은 여러분들 증명까지 다 이해를 하고 기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의 부호 다를 때는 곱만 확인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시간 세이브 되고 정어도 살겠죠. 오케이? 그리고 3번 지금 이걸 정리하는 얘기 때문입니다.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쌤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문제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거죠. 뭐 2차 방정식이 이게 뭐죠? 2차 방정식이 3보다 큰 두 근이 존재한다. A의 범위를 구해라. 어떻게 풀 거야? 중심? 네? 중심축? 대칭축? 대칭축. 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3번 커야 돼요. 이거 맞긴 합니다. 또 나 상원이 많이 정리할 대칭축이 3보다 커야 된대. 알겠습니다. 또 뭐? 판별식. 맞아. 또 저거 맞아요? 진출 3번. 네, 맞는 것 같아요. 식을 적어줄까? fx는 fx는 뭐야? fx는 0. 얘 2차식이야, 얘 2차식. 또 이게 문제라고. 됐습니다. 정확히 쌤이 우리 어떻게 정리해 드렸냐면 1단계 먼저 적어줄게. 이 있을 거야. 수트할때 했잖아. 계속 나온다.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기. 오케이? 여기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왜? 3보다 큰 두 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x축이 있고요. 3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지? 그림이 이래야 돼. 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얘를 만족하는 건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범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으려면 뭔가 풀이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판별식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두 친구가 하나씩 얘기한 거야. 위치 체크. 기억이 어렵진 않은 거지. 위치 체크. 세 번째, 쌤은 기준점의 부호라고 표현했어요. 부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 세 개를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이 이래야 되지? 이걸 보면서 푸는 거야. 1번 판별식이 이래야 돼. 왜 눈이 들어가? 선생님 같은 두 근일 수 있잖아요. 인정. 그죠? 두 번째, 대칭축 여기 있잖아.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치? 성훈이 잘했어. 맞아요. 됐어요? 세 번째, 기준점의 부호는 이거야. 3을 대입한 이 함수값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fx 아니야. 그죠? f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다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정답이에요. 하나도 빼면 답이 안 나와요. 물론 뭐 간혹 문제를 좀 잘못 만들어서 하나를 뺐는데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 망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왜? 수능 같은 그런 큰 시험과 돈이 많이 들어간 시험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반적인 이제 문제 대비나 뭐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투자가 잘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냥 대충 연습 많이 시키려 만든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탁 떨어지지 않단 말이야. 그냥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알겠죠? 정말 안 좋은 경우이죠. 공부 레슨은. 알겠죠? 탁탁탁 떨어져서 풀려야 돼. 오케이? 다 영향을 받아야죠. 문제를 만들려면.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단 있죠, 단.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을 때 나중에 또 만날 거야. 그때 잘 대답해 주세요. 있을 때는 3번만 확인.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3이기 때문에 쌤이 그 이해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3이라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 내가 다 잘라줄 거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왜 이런 일단은 단어 좀 이따 얘기하고요. 1번, 2번, 3번이 다 필요하냐면 생각해봐. 1번, 2번만 만족하면요 이 그래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1번 만족하죠? 축이 오른쪽에 있잖아. 3번 오른쪽에. 그죠? 2번 만족하죠? 지금 2개. 3번은 만족하지 않아. 이거 음수란 말이야. 조건은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1번, 2번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3번까지 들어가야 얘가 안 돼. 얘만 돼야 되는 거야.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가 이래. 봐봐. 2차 방정식이 3보다 큰 근 1개와 작은 근 1개를 갖는다. 작은 근 1개. A의 범위를 구해라고 이따 문제 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그 쌤이 말하는 단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봐봐. 여러분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이 3보다 크고 작다. 근의 분리 문제. 위치 문제네요. 그럼 1단계 뭐야? 그림 그려야지. 쌤, X축이 있고요. 3이 있으면 얘보다 작은 쪽, 큰 쪽이 이렇게 만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해됐어요? 이 그림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들은 봐봐. 두 근 사이에 기준 지점이 껴있죠? 이게 내가 말한 단인 거야. 근이 있는 사이에 뭔가 기준이 서 있어.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3번만 하기. 무슨 말이냐면 3을 대입한 높이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거 F3이 음수다가 정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좀 엉켜버리면요 시간 다 빠지고 틀리는 거야. 그냥 최악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 꼭 해야 되고 쌤에서 예상에는 분명 이거 매일 노트 체크하지 않으면 이걸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자주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 먹으려면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돼. 노트를 매일 봐야 돼. 시간 정해놓고. 알겠죠? 자, 어쨌든 자 126번입니다. 빨리 풀어 끝내드릴게요. 자, 보시면 X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뭐 아무렇지 않은 거야. 3x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은 0이다.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식은 뭐야? 완전 쉬운 문제네. 그쵸? 뭐 하면 돼? 2분의 곱 얘분의 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되네요. 단이잖아, 단. 그렇습니까? 이거 풀란 얘기하겠냐. 자, 이거 풀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 인수분해 해봤자 도움될 거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얘를 1 마이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죠? 거기 산수가 쉬울 것 같아서 정리하면은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0 잡다. 인수분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과 2 사인 세타 플러스 0 잡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죠. 그죠? 요거 뭐 풀면 되겠죠. y는 사인 세타 그리시면 라인은 2분의 1이면 6분의 파이 라인이죠. 그죠? 그래 보면요 이렇게 사인은 그리기 쉬우니까 범위가 세타가 0부터 2파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2파이 파이 0입니다. 네. 마이너스 3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3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급했군요. 상수니까 여러분들 수정해주세요. 라인 바꾸겠습니다. 3분의 파이 라인이에요. 오케이? 상수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바꿔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아예 값이 짜증나네. 그죠? 는 없어.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사이가 가장 많지. 그렇죠? 이거 짜증나 문제. 여기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다 나오네. 3분의 5파이. 그죠? 정답 쓰겠습니다. 봐봐, 이 빵꾸 색칠이 중요해. 알겠죠? 얘보다 이 사이니까 여기 0부터 세타가 3분의 파이 사이 또는 3분의 2파이는 없어. 세타가 3분의 4파이는 없고요. 또는 3분의 5파이 세타가 2파이. 정답!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업 많이 가네요. 그런 문제다. 체크되겠나요? 네, 이제 삼가함수는 사실 지금 하는 요 파트만 좀 단단해지면 이제 수능형 문제 바로 연습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일요일부터 이제 사문형 수업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교재가 나와서 시작할 건데 그 비반용 교재가 선생님이 이제 수능 기본 완성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하거든요. 얘는 여러분이 지금 봤던 이 수준부터 출발하는 거야. 수원, 수투 뭐 다 마찬가지야. 알겠죠? 뭐 지수로함수, 그다음에 뭐 삼가함수, 그다음 또 뭐 있냐? 수열 다 마찬가지로 이런 레벨로 푸는 거야. 이 레벨 딱 풀면요,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더 다양한 유형을 푸는 그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되게 좀 가볍게 여기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 풀이를 봤을 때는요, 풀이 자체가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깊은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게 단단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 가볍게 툭툭툭툭 풀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바로 수능으로 덤벼야 되거든요. 그럼 수능은 스토리가 길어지고 힘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힘기르기 하는 거야. 그래 잡힌다고요. 그래서 여기 구성이 얘네들이 요런 류 문제가 거의 한 60% 정도입니다. 왜? 이게 또 잡혀야 될 거야, 단단하게. 분명히 이게 다 흩어져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40이 수능 기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보통 준킬러까지는 간혹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너무 좋은 것들은. 근데 킬러는 다 빼놨습니다. 우리 교재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 다 빼놓고 준킬러가 여기서 다뤄질 거란 말이지. 이해겠어요? 그래서 수능도 좀 주요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정리해가는 교재가 시작이 될 거다. 요건 아마 교재가 아마도 한 2달 안에 못 끝날 거고요. 비반 교재는 한 3개월 예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때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좀 파이팅 있게 과제를 잘해오고 파이팅 있게 풀어준다면 그게 당겨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집에 와서 연말 잘 보내시고 신년 잘 보내시고 새로운 각오로 좀 제발 오세요. 그 겨울방학 금요일까지는 이제 이거예요. 겨울방학이랑 그 1월 3일부터니까 다른 과목들은 그러니까 수학은 1월부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업 없어요. 네, 수고했어요.